예,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 강선우 전 의원의 전 보좌관, 이 공천원금 1억 원을 두고 초유의 3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경 의원 어저께 조사를 받고 나갔고요. 오늘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금품 수수 올랐다는 강선우 의원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옮기기에 뭔지 몰랐던 진술 유지하십니까? 오늘 조사 어떤 진술하실 예정입니까? 2차 출석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예, 저렇게 롱패딩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저 사람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차에다가 쇼핑백, 돈이 드는 쇼핑백인지 모르고 실어줬다라고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이 세 사람 결국은 대질신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은 줬다. 근데 뭐 보좌진이 먼저 요구를 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직접 건넸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강선우 의원 쪽은 나는 시키지도 않았고 나는 즉시 반환을 요청했고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좌관은 나는 그 쇼핑백에 돈 들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말이 너무나 달라서 이걸 어떻게 가려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이 일이 있었던 게 2022년 4월이니까 거의 4년 전이에요. 그러면 카페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카페에 가서 CCTV를 보려고 해도 보존 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영상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사실 뭐 저도 뭐 보좌관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좌관이 그 시의원에게 공천 줄 테니까 먼저 돈을 달라. 그것도 1억을. 저는 좀 쉽사리 이해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보좌 직원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해당 의원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했을 가능성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요즘 세상에 돈 달라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텃밭에서는 사실 뭐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다 같은 뭐 정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맞붙기 때문에 경쟁력도 중요하고 본선 어떤 그 당선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결국 김경 시의원이 뭐 보좌관을 거쳐서 강선 의원에게 갔든 어쨌든 돈은 갔잖아요. 예. 그리고 강선 의원도 뭐 본인이 거쳐서 받았든 직접 받았든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명확한 것 같고 다만 이 전 보좌 직원은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인 본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송영훈 의원님, 만약에요. 이제 강선우 의원 쪽에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 측의 측면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혹시 이제 선거 치르는데 참 요즘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참 사정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이러면 이게 뇌물죄 성립됩니까? 사실상 강선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이죠. 왜냐하면은 일개 보좌관이 국회의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원 공천 신청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보좌관이 먼저 이렇게 돈을 제안하는 것이 있기 힘든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례도 있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박범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에 대전시의원 공천을 받은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거듭해서 요구했다가 결국 구속되고 나중에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그걸 폭로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저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김경식 의원은 자수서를 낸 상태잖아요. 자, 나머지 두 인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께 한 해명이 이미 거짓말로 확인됐어요. 본인이 공관위에서 단수공천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남모 전 보좌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저런 일에 연루가 됐다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수서를 낸 사람과 혐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진술 중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김경서울시 의원의 주장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주고받은 녹취가 녹음이 됐었죠. 그 녹음 잠시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장윤미 대변인, 저게 만약 녹음이 안 됐으면 이런 사실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보고를 했고 즉시 돌려줘라고 얘기했고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즉시가 아니라 몇 달 뒤에 돌려줬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즉시라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즉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그게 뇌물죄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뭐 48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를테면 뇌물죄로 의율하기 위해선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는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거고 네. 바로 이제 돌려주는 그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슨 예금 계좌에 넣어놨었다든지 뭐 이런 흔적이 있으면 그건 뇌물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이 돈을 내가 가지려고 했다는 그 영득 의사가 중요한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인 걸 인지하면 이거는 상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의 대상인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경식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선우 의원도 거기에 대해 사실로서 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녹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CTV나 다른 가서 정말 돈을 건네고 이런 장면은 없지만 녹취로 봤을 때 돈이 오갔던 정황,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3사람 이상의 진술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런 범죄는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빼박이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 보면요. 바로 돌려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그 김병기 의원이 질책하고 있어요.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받으면 영득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받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안 받을 생각이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거 더 볼 것도 없어요.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의원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영득 의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몰랐는데 그 사무국장이 받았다라고 하면 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까지 찾아가가지고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의원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선우도 알고 김병기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누가 이제 그 먼저 제안을 한 거냐? 그 차이는 이제 그 김경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쨌든 강요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증례죄의 형을 갖다 좀 줄이려고 한 그런 의도인 거고요. 아, 저쪽에서 달라고 해서 내가 줬다 그러면 형이 낮아집니까? 아무래도 그 판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게 증례죄, 저 증례죄도요 작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구속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나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갑이니까 내가 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하면 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인 거고 저 남국장이라고 한 사람도 결국은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강선우 의원하고 똑같이 수뢰죄 공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은 받은 돈도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곧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3자 대질 조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건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